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노무현의 죽음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국민을 위해서 통합과 상생을 꿈꿔왔던 노 대통령을 기억을 한다.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이어서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덕담을 논평으로 냈습니다. 통합과 상생을 화두로 꺼내면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국회, 정말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민주당도 이에 최민석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당신이 유난히 더 그리운 5월이다. 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게 와 닿는다. 당신의 말씀들은 노무현 정신이 돼서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며 살아왔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과 함께 최민석 대변인도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평 말미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글쎄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조금 모호하다, 아니 혼란스럽다 하는 것이 올바른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리를 계속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에서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개인적인 생각을 발언했을 뿐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왔었는데 어제 당 최고위에서 공식 회의 자리에서 첫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당 대변인이 아니라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랬었죠. 그리고 이어서 당 대변인이 15주기를 맞아서 민주당의 논평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거론한다. 연관된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청래가 탄핵을 언급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는 모호한 그러한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치던 그 입들에서 국민의힘의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또 논평을 냈습니다. 노무현 때인 17대 국회에서 그때부터 제1당이 되면은 국회의장 자리를, 그리고 제2당이 되면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하나의 관례였는데 말하자면은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면서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라는 선전포고함과 동시에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입법 독재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김민전 대변인이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최민석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글쎄요, 노무현 정신을 짓밟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행동을 했기에 짓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나가 다 잘하는 것, 못했던 것,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인데 어제 행사를 지켜보면서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문재인과 권양숙 여사가 주도식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추도의 자리인데 꼬치꼬치 따지고 고인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를 걸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과의 관련해서는 권양숙 자신도 딸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었습니까? 참 그때 혼란스러웠었죠. 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러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권양숙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묘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많은 정치인들, 대부분의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권양숙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양숙을 찾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권양숙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부인으로서 예우를 지금까지 받고 싶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세인 양 본인도 착각 속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그러한 차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최고 권력자의 실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마치 권양숙을 아련하고 자신의 정치 기반을 인정받기라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양숙이가 추앙을 받을 사람입니까? 추앙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노무현이 정말 극단적인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권양숙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금 권양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거론됐던 그 사건들을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은 권양숙을 대신해서 노무현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양숙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한때 누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도 그런 자세로 그런 생활로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짓들을 민주당에서 권양숙이가 또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착잡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재인과 노무현, 문재인과 권양숙
엊그제 중앙일보의 김현기 논설위원이 쓴 김현기의 시시각각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논설 그 기사를 썼는데 참으로 아주 옳은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이 자기 대화록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은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배했다.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전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에 자신이 놀랬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제는 진심이었다. 자기 딸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의 애로와 장벽이 됐다. 정말 답답하고 아쉽고 화도 난다. 유엔 제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속이 상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자기 책에다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기 논설위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찔했다. 이분이 과연 어디를 보고 이 나라를 다스려 왔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이 5가지 놀란 것에 대해서 나름 내가 비평을 하고자 한다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아니,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람에게 예의와 존중이 맞는 표현일까? 포격의 주범인 김정은에게 연평도 포고에 대한 항의는 한마디로 한 적이 있었는가? 대북 통신이 두절됐다라고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아니었었습니까? 10살박이 딸을 미사일 시험 발사장으로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것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아니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핵을 머리에 쥐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핵 실험장에 발사장에 딸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미화합니까? 거꾸로 자신의 북한 집착이 북한의 비핵화의 애로와 장벽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부인 자랑은 그냥 집에서만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치가 막중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온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냥 뭉뚱거려서 노무현을 정신 계승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접근 자체를 구분하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양숙과 함께 묶어서 노무현을 평가하기보다는 권양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련인데 노무현은 재임 시절에 잘못한 것도 많았었지만 크게 나라 위해서 공헌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미 FTA 그 협정 과정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협정을 이뤄냈었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설치한 것 아주 잘한 일이죠. 박수받을 일입니다.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양숙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달리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석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보통 가정사에 있어서도 이런 비극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행동에 있어서 자제를 하는데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내의 비리 연루 혐의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행동 아니었었습니까? 사람들은 막말로 사내답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라면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말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덮고 중단을 시켜놨을 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노무현의 죽음과 권양숙의 범죄 혐의 의혹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권양숙은 국모라도 되는 듯이 지금도 정치 권력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아주 즐기면서 반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양숙을 찾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권양숙은 범죄 의혹이 묻힌 것일 뿐, 묻혀 있을 뿐, 본인의 범죄 혐의가 다 무죄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행사에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고인이 된 남편 노무현 앞에 서서 있을 때에 권양숙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노무현을 추앙하는 것 좋습니다. 노무현이 나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추모하지만 곁들여서 권양숙을 찾고 마치 권양숙에게 인정을 받아야 정치인 행세를 한다는 생각은 지우기를 바랍니다. 너도 나도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성지가 돼가고 있는 봉화마을, 여기에 봉화를 지키고 있는 권양숙이 정치의 후견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꼭 권양숙을 만나야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기반을 닦으려고 한다라면은 그런 생각 속에 권양숙을 만나려 한다면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권양숙은 아직도 범죄 혐의 의혹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덮어지고 종결됐을 뿐이지 권양숙의 범죄 의혹,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것과 권양숙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정치인의 태도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권양숙이 노무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